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권 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연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그냥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8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 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지난 7월 27일 날 1년 4개월 만에 끊어졌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네. 이것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런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으로 훈련 연기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지금 연판장도 돌리셨다고 하던데요.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가 휴회 중이어서 또 사실상 휴가철이어서 원활한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NS나 팩스 이런 걸 이용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북 통신선 복원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는 건 어렵다, 원칙대로 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통신선 복원을 대가로 훈련을 연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통신선 복원을 통해서 대화 분위기가 이제 점점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원내 부대표 얘기를 보면요. 훈련에 참석할 미군 대부분이 이미 입국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입니까? 예, 그랬을 것입니다. 군사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훈련 준비에 이미 착수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양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세미나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 정식 훈련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판단으로 고도의 결단을 한다면 연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을 다 이미 한국으로 보냈는데 훈련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한미 간에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훈련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는 거죠. 성명에서도 그런 점을 분명하게 요청을 했는데, 다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미국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나 이런 건 들리지는 않습니까?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왔는데, 네. 그가 통신연락선 복원의 의미를 과장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이 중요한 반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향배가 앞으로 남북관계 같은 것들을 좌우할 큰 분수령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통신선의 복원을 매우 중대한 계기로 보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보면 최근에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국제사회 보고가 있는 것처럼, 네. 북한도 대화를 재개해서 뭔가 상황을 타개해야 될 현실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자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내외적인 명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한심하고 좀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김여정의 담화 이전에 7월 1일 날 여야 의원 76명이 그때도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의 김여정이 그 여야 의원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담화문을 낸 것이겠습니까? 남북 간에 이런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나온 얘기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현 상황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제가 옮겨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봐라.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북미 대화에 응한다던가 아니면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거나 그런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데 북한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기왕에 그런 담화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 만큼 훈련을 연기할 테니까 대화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지요. 저는 북한도 그런 정도의 제안이라면 호응에 나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내부 경제 사정이나 식량 사정이 정말로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대화를 재개해서 제재 같은 것들을 해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자면 대내외적인 명분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북측에서 우리의 원조 쌀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도 냉정하게 단칼에 거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은 보다 본질적으로 미국이 펼쳐왔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시 정책의 상징적인 게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불신의 맨 앞에 놓고 있고 네. 또 그것을 자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잠시 연기하면서 이런 진정성이 있으니 대화에 나와라라고 요구하면 저는 식량 문제든지 또는 그런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코로나와 관련된 협력 조치라든지 또 우리 송영길 당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 정부가 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근데 네. 훈련을 연기하면 전야권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현 임기 내에.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미 20여 년 전인 2012년 4월 달에 전환됐어야 됐어요. 네. 또 이명박 정부가 그걸 조금 3년간 늦췄는데 2015년 12월 달이면 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조건에 기초해서 환수하겠다고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됐느냐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네. 세 개의 조건입니다. 하나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이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세 번째로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이 충분하냐. 이걸 따지자는 것인데 네. 이미 그런 군사 능력은 90% 이상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남북 간의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대화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크게 충족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축소 시행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축소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기왕에 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네. 이미 준비 절차에 착수된 만큼 축소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반도 정세의 변화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그런 성명을 발표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그럼 만약에 축소해서 훈련이 진행됐을 경우에 북측은 그냥 훈련했다고 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당내 경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 상호 검증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양상으로 보면 과거의 어떤 사소한 언행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정책에 관한 검증과 논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선 후보 검증단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후보들 간의 또 입장도 다르고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나중에 본선에 진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후보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검증단 예.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예비 경선을 치르고 본 경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검증단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좀 절차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상호 간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중적인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당의 후보들은 뭐 몇 번의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 검증되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대중적 검증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당내 검증기구 설치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혹시 의원님이나 주변 의원들하고 같이 네거티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뭐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죠. 하고 오히려 있으세요, 지금도? 정책 검증을 더 좀 세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런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판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라도 상대 후보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또 자기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저것들을 쓰려고 하지요. 네. 그렇지만 정책 검증을 더 치열하게 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